아버지, 지금 이게 무슨 유언장을 고치고 계셨던 겁니까? 서재의 묵직한 문을 거칠게 열어 젖힌 민경채의 목소리는 절박한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그녀의 눈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책상에 앉은 아버지 민두식과 그 옆에 선 변호사, 그리고 모든 상황을 갓 피어난 꽃처럼 화사한 미소로 지켜보는 계모 백설이에게 차례로 꽂혔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칼날처럼 날카롭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민경채는 한 걸음 한 걸음 마치 살얼음판을 걷듯 위태롭게 다가섰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아버지 민두식의 손에 들린 만년필, 그 끝에서 이제 막 생명을 얻으려는 새로운 문장들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아니 회장님, 제가 뭘 잘못 들은 겁니까? 방금 회장 대행을 저 여자가. 민경채의 목소리가 격렬하게 떨렸습니다. 핏기가 가신 민경채의 얼굴 위로 분노가 시뻘건 용암처럼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라는 존재가, 자신을 낳아준 그 남자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왕국을 송두리째 이방인에게 넘기려는 그 순간이 현실이라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민두식은 그런 딸의 절규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오랜 세월 풍파를 겪은 바위처럼 단단하고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오직 깊게 팬 주름만이 그의 고뇌와 결단이 얼마나 무거웠는지를 짐작하게 할 뿐이었습니다. 민두식 회장은 천천히 하지만 추상 같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가 뭘 들었든 그게 진실이다, 경채야. 민간그룹의 회장 대행은 내가 부재할 시 모든 권한을 위임받을 사람은 너의 새어머니 백설의 여사다. 아버지. 민경채의 외침은 서재의 벽을 때리고 부서져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그 순간 민경채는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회사에서 쫓겨난 것은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장에 명시된 회장 대행이라는 마지막 동아줄, 그것만이 자신의 모든 것을 되돌려 놓을 유일한 희망이었는데 그 희망이 바로 눈앞에서 산산조각 나고 있었습니다. 민경채의 흔들리는 시선이 백설이에게로 향했습니다. 백설이는 그저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머금은 채 연민인지 혹은 승자의 여유인지 모를 표정으로 민경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 앞에서 민경채는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듯한 치욕과 분노를 느꼈습니다. 어떻게 이 모든 일이 벌어진 것인지 민경채의 머릿속은 혼돈으로 가득 찼습니다. 모든 사건의 시작은 불과 며칠 전 백설이가 스텔라 장에게 전화를 걸었던 그 밤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백설이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조금 전 민경채가 자신의 신복과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엿듣게 된 것이었습니다. 회사에서 해고당하고도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자신만만했던 민경채의 태도, 그 이유를 알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백설이는 곧바로 스텔라 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지 않아 스텔라 장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접니다. 백설이에요. 그래, 설혜 씨. 목소리가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스텔라 장의 차분한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백설이는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가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민경채가 회사에서 쫓겨나고도 전혀 기죽지 않고 자신만만해하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회장님 유언장의 회장 대행이 민경채 자기 자신으로 지정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민경채는 지금 회장님이 쓰러지실 그날만 회장 대행 체제가 시작될 그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였어요. 그 말에 스텔라 장은 잠시 숨이 멎은 듯한 침묵을 지켰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침묵 속에는 수만 가지 계산이 오가는 듯한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이윽고 스텔라 장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낮고 단호해져 있었습니다. 설혜 씨,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내 말 잘 들어. 회장 대행 체제가 일단 시작되면 모든 건 그걸로 끝이야.
법적으로 명시된 유언장의 효력을 뒤집는 건 거의 불가능해.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만 해. 백설이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습니다. 그녀 역시 스텔라 장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경채를 막을 길은 아마도 둘 중 하나일 겁니다. 둘, 그게 뭔데? 어서 말해봐. 스텔라 장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묻어났습니다. 백설이는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첫째는 이 사실을 회장님께 직접 알리는 겁니다. 유언장에 민경채가 회장 대행으로 지정되어 있다면 아직 회장님의 정신이 또렷하실 때 회장님 스스로 그 문구를 수정하게 만드는 거죠. 아직 회장님은 병세가 깊지 않으시고 모든 판단을 명확하게 내리실 수 있습니다. 회장님이 직접 유언장을 바꾸면 민경채도 더는 어쩌지 못할 겁니다. 확실한 방법이긴 하군. 그렇다면 두 번째는? 백설이는 잠시 창밖의 어둠을 응시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둘째는 민경채의 계략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겁니다. 민경채가 유언장 공개 절차를 자신의 입맛에 맞게 왜곡하거나 혹은 그 권한을 남용하려 한다는 증거를 잡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이사회나 주주총회 같은 공개적인 석상에서 폭로하는 거죠. 아무리 유언장에 회장 대행으로 지정되어 있다 한들 도덕성과 신뢰의 치명타를 입는다면 민경채도 제발로 물러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스텔라 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훨씬 더 위험하고 성공을 장담할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설혜 씨, 증거를 잡는다는 게 말처럼 쉽지 않아. 민경채가 어떤 아이인데 이미 관련자들을 전부 매수했을 수도 있고 겉으로 보기엔 모든 절차가 완벽하게 꾸며져 있을 수도 있어. 섣불리 건드렸다가 역공을 당하면 우리만 위험해져. 백설이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스텔라 장의 우려는 정확했습니다. 민경채는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이 훨씬 더 안전하고 확실합니다. 지금 당장 회장님께 모든 것을 알려서 유언장을 수정하게 만드는 것. 그것만이 민경채의 야망을 꺾을 유일한 길입니다. 스텔라 장은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가볍게 두드리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두 가지 방법의 장단점과 위험성이 쉴 새 없이 저울질되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그녀는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아. 민두식 그 노인네한테 직접 알리는 게 좋겠어. 아직 그 양반이 살아있을 때, 자기 머리로 또렷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을 때 움직여야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 민경채 그 애가 민간그룹을 통째로 삼켜버리고 말 거야. 전화를 끄는 백설이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이미 단호한 결심이 굳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스텔라 장에게 말하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회장님께 사실을 고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민두식 회장은 평생을 냉철한 판단으로 살아온 사람이었지만 자식 문제에 있어서는 한없이 약해지는 아버지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큰딸인 민경채에 대한 그의 애증은 누구보다 깊었습니다. 백설이의 말만 듣고 섣불리 유언장을 수정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결정적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자신의 귀로 직접 듣고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 시각 조명이 은은하게 켜진 방 안에서 민두식 회장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아직 병색이 완연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세월의 피로와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묻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조용히 문이 열리고 백설이가 들어섰습니다. 회장님, 주무시지 않으셨군요. 급히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민두식은 고개를 들어 백설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래, 당신? 얼굴이 몹시 심각해 보이는데.
백설이는 순간 머뭇거렸습니다. 직접적으로 민경채의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녀는 부드럽지만 의미심장한 말로 운을 뗐습니다. 회장님, 혹시 오늘이 우리 막내 세리 생일인 거 알고 계셨습니까? 아까 보니 세리가 무척 서운해하더라고요. 가족 중 아무도 자기 생일을 기억해주지 않는다면서요. 사실은 마음속으로 회장님의 축하를 가장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회장님께서 직접 세리방에 가셔서 축하한다고 한마디 해주시면 어떨까요? 용돈이라도 두둑하게 챙겨주시면 금세 얼굴이 환해질 아이입니다. 민두식은 순간 멈칫했습니다. 그의 기억 속에서 막내딸의 생일은 까맣게 잊혀 있었습니다. 세리 생일이라고? 아이고, 이 늙은이가 정신이 없어서 깜빡했구나. 백설이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닙니다, 회장님. 요즘 워낙 심려가 많으셔서 그러셨겠지요. 회장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면 세리가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지금 아마 2층 거실에 있을 겁니다. 잠깐 다녀오셔요. 민두식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늙고 지친 몸이었지만 막내딸을 생각하는 아버지의 마음은 그를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백설이의 계획대로였습니다. 그녀는 이미 민경채가 막내 민세리를 따로 불러 무언가 이야기를 할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는 바로 2층 거실이었습니다. 민두식이 2층 복도로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자 아니나 다를까 2층 거실 쪽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민두식은 무심코 발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선명하게 들려오는 목소리는 그의 큰딸 민경채의 것이었습니다. 세리야, 내가 다시 한번 분명히 말하지만 민강그룹의 진짜 주인은 너가 그렇게 엄마처럼 따르는 그 여자도 아니고 지금 병들어 누워 계신 아버지도 아니야. 민강의 회장은 바로 나 민경채야. 이제 곧 회장 대행 체제가 시작될 거고 모든 것은 제자리로 돌아올 거야. 민세리의 떨리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언니, 제발 그런 얘기 나한테까지 해야겠어? 난 그런 거 하나도 몰라도 괜찮아. 궁금하지도 않고 알고 싶지도 않아. 하지만 민경채는 동생의 애원을 무시하고 집요하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야망과 조급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민셀이 정신 차리고 똑똑히 들어. 아버지 유원장의 회장 대행으로 지정된 사람이 바로 나라고. 아버지가 쓰러지시는 그 순간이 오면 이 집안도 민강그룹도 전부 다 내 손에 들어오게 될 거야. 그러니까 넌 쓸데없는 생각 말고 내 옆에 바짝 붙어 있어야 해. 내가 민강의 주인이니까. 이제 잘 알아들었어? 그 모든 대화를 복도에 선 채 듣고 있던 민두식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어졌습니다. 그의 눈빛은 처음에는 충격으로, 다음에는 실망으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참을 수 없는 분노로 거세게 일렁였습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죽음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딸의 목소리가 비수처럼 심장에 박혔습니다. 나만 없으면 민강이 제 손에 들어온다. 이거였구나. 그런 계산이었어. 경채, 너가 이 아비를. 민두식은 한동안 그 자리에 멈춰 서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거친 숨을 고르며 소리 없이 천천히 발길을 돌렸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민두식을 백설이는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이 일어나 맞이했습니다. 민두식의 표정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굳어 있었고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왜 그러십니까? 무슨 언짢은 일이라도 있으셨습니까? 백설이는 애써 모르는 척 물었습니다. 민두식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인해 심하게 잠겨 있었습니다. 경채가 내 유언장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어. 거기에 회장 대행으로 자기가 지정되어 있다고,
그 순간만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제 막내 동생한테까지 그렇게 말하고 있더군. 백설이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끼면서도 능숙하게 놀란 척하며 되물었습니다. 네? 설마요, 회장님. 큰따님이 그럴 리가요. 잘못 들으신 게 아니고요? 민두식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방금 내 두 귀로 똑똑히 들었어. 내 유언장을 방패 삼아 회장 자리를 노리고 있었던 게야.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감히 어쩌지 못하니 내가 쓰러지기만을 학수고대하고 있었던 거지. 백설이는 조심스럽게 한 발 다가서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회장님, 만약 그게 정말 사실이라면 지금이라도 바로잡으셔야 합니다. 아직 회장님의 병세가 심하지 않으시니 회장님 스스로 유언장을 수정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유언장은 마땅히 회장님의 마지막 뜻이 담겨야 하는 신성한 문서입니다. 회장님의 뜻이 왜곡되어서는 안 됩니다. 회장님의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는 큰따님은 회장님의 진정한 후계자가 아닌 것 같습니다. 민두식은 깊은 숨을 내쉬며 괴로운 듯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그의 얼굴에 묵직한 결단이 서서히 드리워졌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 아직은 내가 내 정신으로 판단할 수 있으니 내 뜻이 왜곡되어서는 안 되지. 내가 손수 키운 자식이 맞는가 싶다. 내 딸이지만 어쩌다 저렇게 독해질 줄은 몰랐어. 이 늙은 아비를 2번 죽이는구나. 내 자리를 지킬 사람은 적어도 욕심에 눈이 멀어 아비의 죽음을 기다리는 자는 아니어야 해. 그 말을 마친 민두식은 곧바로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나 민두식이요. 내 유언장을 수정해야겠소.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준비해서 내일 아침 우리 집으로 오시오. 다음 날 아침 민두식 회장은 자신의 서재 안에서 무거운 숨을 고르며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밤새 한숨도 잠을 이루지 못한 고뇌의 흔적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그의 손때 묻은 오래된 만년필과 두툼한 법률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고 그의 눈빛은 비장한 결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잠시 후 약속된 시간에 맞춰 초인종이 울리고 변호사와 공증인이 도착했습니다. 차분한 양복 차림의 변호사가 서재 문을 열고 들어서며 정중하게 인사를 올렸습니다.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유언장 수정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 준비를 모두 마쳤습니다. 민두식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손짓했습니다. 들어오게. 서재로 들어서는 변호사의 뒷모습을 본 백설이의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드디어 민경채의 마지막 희망을 완전히 꺾어버릴 순간이 온 것이었습니다. 민두식은 떨리는 손으로 만년필을 집어들고 변호사가 내민 서류 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서재 안의 모든 사람을 압도할 만큼 단호하고 무거웠습니다. 기존 유언장의 일부를 폐기한다. 회장 대행 지명인 민경채를 지금 이 순간부터 그 효력을 상실케 한다. 서재 안은 순간 시간이 멈춘 듯 고요해졌습니다. 민두식은 멈추지 않고 곧바로 다음 문장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회장 대행을 지정한다. 욕심에 눈먼 자가 아닌 진정으로 회사를 지킬 의지를 가진 자로. 바로 그 순간 서재 문 바깥에서 다급하고 거친 발소리가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민경채였습니다. 집안의 공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뒤늦게 눈치챈 것이었습니다. 공 실장이 다급히 다가와 그녀를 막아서며 속삭였습니다. 큰아가씨, 지금 회장님께서 변호사분들과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누구도 방해하지 말라는 명의. 민경채는 공 실장의 말을 거칠게 끊어버리고 문 손잡이를 움켜쥐었습니다. 중요한 일? 지금 아버지가 안에서 뭘 하고 있는 건데. 문 안에서는 만년필 끝이 종이를 스치는 사각거리는 소리가 소름 끼치도록 분명하게 들려왔습니다. 민경채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일어난 듯 크게 흔들리며
그녀의 입에서 거친 숨결이 터져 나왔습니다. 안 돼. 아버지가 유언장을 바꾸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야기는 다시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민경채는 절규하듯 외쳤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으세요? 제가 누굽니까? 아버지의 맏딸 민경채입니다. 평생을 아버지와 민강그룹을 위해 살아온 저를 내치시고 굴러온 돌처럼 들어온 저 여자에게 모든 걸 맡기시겠다는 겁니까? 하지만 민두식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류에서 눈을 떼고 민경채를 차갑게 바라보았습니다. 너가 한 짓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 유언장을 방패 삼아 내 죽음만을 기다린 너에게 더 이상 민강을 맡길 수는 없다. 백설의 여사는 적어도 너처럼 욕심에 눈이 멀지는 않았어. 민두식은 마지막으로 서류의 서명란에 자신의 이름을 정자로 써내려갔습니다. 만년필이 종이에 닿는 소리가 민경채에게는 사형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회사에서도 아버지의 유언장에서도 민경채는 완벽하게 지워졌습니다. 그녀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런 민경채를 백설이는 승자의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계획은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장을 방패 삼아 회장 자리를 노리던 민경채의 야망은 백설이의 치밀한 계략 앞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백설이는 민두식 회장이 직접 민경채의 속내를 엿듣게 만들어 그의 손으로 직접 유언장을 수정하게 만들었고 마침내 회장 대행이라는 막강한 권력을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이제 민강그룹의 운명은 새로운 주인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